산속 마을이 S랭크 펜리르의 끊임없는 공격에 시달리자 그들은 전 재산을 털어 SS 랭크 파티를 고용해 그것을 물리치기로 했다. 플레이밍 드래곤 팡의 멤버들은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모험가들로 각자 독특한 강점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커트는 집안일밖에 못해서 다치지 않으려고 벽 뒤에 숨어 있다. 그러나 펜리르가 도착하자 가장 먼저 공격받는 사람이 커트여서 그는 날아가고 나머지 멤버들은 전투 준비를 한다. 골노브는 반다나에게 펜리르를 제압하라 명령하고 그녀는 와이어를 꺼내 묶지만 잠시 후 펜리르는 그녀를 벽에 부딪혀 등을 부러뜨린다. 보통 반다나는 평생 휠체어 신세를 져야 하지만 마를라피스가 팀에 있어 몇 초 만에 치료받고 다시 일한다. 그녀는 나무에 몸을 고정시켜 골노브가 펜리르의 머리를 노릴 수 있는 기회를 만든다. 그래서 그는 점프의 마법검으로 불태운다. 마을 사람들은 펜리르의 패배에 너무 기뻐서 거의 파산한 마을임에도 불구하고 파티를 위해 잔치를 준비한다. 하지만 골노프는 이 농민 음식이 정말 싫다. 그는 커트에게 대신 괜찮은 식사를 준비하라고 명령하고 반다나는 오늘이 커트의 요리를 먹을 마지막 날이기 때문에 특별한 것을 만들어 달라고 부탁한다. 커트는 그 말이 무슨 뜻인지 이해하지 못하고 골노프에게 설명을 부탁한다. 그러자 골노프는 오늘부로 자신이 해고된 것이라고 말한다. 커트는 왜 해고하는지 이해하지 못하고 골노프에게 자신이 잘못한 일이 있는지 묻는다. 그러나 골노프는 문제는 커트가 충분히 하지 않는다는 것이라고 말한다. 물론 그는 파티의 일들을 도와주지만 그 외에는 전투에서 전혀 쓸모없다. 파티는 최대 4명의 멤버만 허용되므로 파티를 더 강하게 만들려면 커트를 강력한 마법사 또는 적어도 전투에서 자신을 방어할 수 있는 사람으로 교체해야 한다. 커트는 자신이 파티에 남을 수 있게 해달라고 애원하지만 골노프는 커트의 불평에 지겨워져서 그를 복부에 차버린다. 그들은 더 이상 그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 그게 최종 결정이다. 다음날 커트는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른 채 빈 지갑과 함께 혼자 마을을 떠난다. 커트는 결국 시멜라라는 도시에 도착하고 가진 돈이 거의 바닥나서 곧 새 일자리를 찾아야만 했다. 그는 임시직 소개소를 찾았고 한번 시도해보기로 결심해 들어가자 접수원이 맞아주었다. 접수원은 그가 누군가를 고용하려 온 건지 아니면 일자리를 찾으러 온 건지 물었고 커트가 일자리를 찾으러 왔다고 말하자 면접과 적성 검사를 해야 한다고 알려주었다. 먼저 이름, 나이, 고향 같은 기본 정보를 요구했는데 커트는 자신의 이름이 커트 로킨스이고 15살이며 쉰 산맥에 있는 하스마을 출신이라고 말했다. 킬시엘은 그 산에 마을이 있다는 사실을 전혀 몰랐지만 다음 질문으로 그의 경력에 대해 물었다. 커트는 자신이 플레임 드래곤 팽 소속이었지만 주로 허드렛일만 했고 최근에 해고당했다고 말했다. 킬시엘은 커트가 S랭크 파티 소속이었다는 사실에 놀랐고 비록 많은 일을 하진 않았어도 파티 이름이 지원서에 있으면 새 일자리를 찾는 데 확실히 도움이 될 거라 생각했다. 커트는 그 말을 듣고 연금발을 듣고 기뻐하며 이제 적성 검사를 통과해 킬시엘이 자신의 강점과 약점을 파악할 수 있으면 된다고 생각했다. 이 세계에서 적성은 신이 부여한 선물이며 커트가 운이 좋다면 오늘 숨겨진 재능을 발견할지도 모른다. 적성은 그랭크부터 트리플 S랭크까지 등급이 나뉜다. 적성 등급 간 차이는 엄청나서 G랭크 검수를 가진 사람은 겨우 검을 휘두를 수 있을 뿐이지만 A랭크 검수를 가진 사람은 바위를 손쉽게 머리에 오네는 반으로 조도며 전윤이 우로미 초록에서 도소미 조미우미 조익지 전뒤 진대 시어고스네. 커트는 자신에게 재능이 있을지 기대하지만 불행히도 그의 적성표에 있는 모든 전투 적성은 그랭크로 평가되어 전투 역할을 맡을 희망이 전혀 없다. 커트는 즉시 모든 희망을 잃지만 킬스엘은 연금술이나 대장장이 같은 좋은 전문 기술 적성이 있을 가능성도 있다고 말한다. 하지만 그 적성 검사를 담당하는 기술자는 현재 휴가 중이라 커트는 다음 주에 다시 와서 평가를 받아야 한다. 커트는 빵 한 덩어리만 있으면 무일푼이 되는 상황이라 그때까지 버틸 수 없다며 오늘 꼭 일을 구해야 한다고 말한다. 킬스웰은 커트의 상황을 이해하고 저기 있는 모래주머니 중 하나를 들어보라고 부탁한다. 커트는 시도해보고 가방에 손을 대자 이상한 감각이 느껴지는데
마치 모래가 그의 만화를 조금 흡수한 것 같았어요. 어쨌든 그는 가방을 들어 올리고 그 정도 힘이 있다면 건설 작업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녀는 타이콘 공장령이 현재 도시 성벽 수리 일을 도와줄 일꾼을 모집 중이니 커트가 추천서를 써주면 일자리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어요. 커트는 그녀의 도움에 감사하며 즉시 마그레브를 만나러 출발했어요. 마그레브는 커트가 여기서 일하고 싶다는 편지를 보고는 솔직히 커트가 건설 일을 할 수 있을 것 같아 보이지 않는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어차피 필요한 일꾼이 많으니 한 번 기회를 주기로 했어요. 그는 커트에게 시멘트를 섞어 벽을 수리하라고 하고 일한 만큼 급여가 정해질 것이라고 했어요. 마그레브는 나중에 커트의 진행 상황을 점검하러 돌아올 것이며 빨리 일하러 가라고 했어요. 왜냐하면 마그레브가 돌아오기 전에 최소 반통의 시멘트를 사용하지 않으면 급여가 적어질 것이라고 했어요. 커트는 질문하고 싶어 한다. 왜냐하면 마크 그레이브가 시멘트에 만화를 부어 강화한다는 말을 전혀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아마도 상식일 거라 생각해 조용히 있기로 한다. 그래도 할당량이 겨우 반 배럴의 시멘트라는 사실에 놀란다. 너무 쉬워 보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마크 그레이브가 돌아오기 전에 가능한 한 많은 시멘트를 쓰기로 한다. 마크 그레이브가 돌아왔을 때 커트가 벌써 벽 한 구역 전체를 마친 모습을 보고 충격을 받는다. 커트는 더 할 수 있었는데 시멘트가 중간에 다 떨어져서 미안하다고 사과한다. 마크 그레이브는 커트가 거대한 서쪽 벽의 3분의 1 이상을 진짜로 수리했다는 사실을 아직도 믿기 힘들어한다. 그래서 벽 상단은 어떻게 수리했는지 묻자 커트는 시멘트를 그냥 위로 던지고 막대기로 펴서 다듬었다고 설명한다. 보통이라면 마크 그레이브가 그 말을 믿지 않고 거짓말쟁이라고 할 텐데 커트가 분명히 해냈으니 사실임에 틀림없다. 그는 커트에게 여기서 얼마나 더 일할 계획인지 묻고 커트는 딱 일주일만 일하면 된다고 답한다. 마크 그레이브는 그 말을 듣고 기뻐한다. 오늘은 충분히 일했다며 집에 가도 된다고 말한다. 그는 쿠르트에게 그가 한 모든 일에 대해 돈을 지불할 충분한 돈이 없어서 작은 주머니 하나를 건네주고 나머지는 템프 에이전시를 통해 보내겠다고 약속한다. 쿠르트는 놀라워하는데 왜냐하면 그 작은 주머니 안에도 그가 영웅 파티에서 일했을 때 벌 수 있었던 것보다 더 많은 돈이 들어있기 때문이다. 다음 며칠 동안 쿠르트는 계속 벽을 수리하며 열심히 일했지만 갑자기 마그레브가 그에게 해고당했다고 말한다. 쿠르트가 왜냐고 묻자 마그레브는 벽 수리가 가난한 사람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해서였지만 쿠르트는 너무 능력 있어서 계속 일하면 다른 사람들에게 일이 남지 않게 된다고 설명한다. 그는 쿠르트에게 화난 것도 아니고 그러나 그가 본 바로는 쿠르트의 능력은 적어도 S등급 이상 아니면 3중 S등급일 것 같아서 왕도 같은 곳에서 일하는 게 더 낫다고 한다. 그는 갑자기 해고된 것에 대한 보상으로 일시금 지급을 하고 떠나지만 쿠르트는 상황을 완전히 오해해서 마그레브가 단지 못하는 일꾼이라서 없애고 싶었던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는 템프 에이전시로 돌아가서 키릴과 만나서 자신이 해고됐다고 알리고 쿠르트가 거래 속성 평가를 받을 때까지 며칠이 더 걸릴 것이라고 한다. 바로 그때 그들은 프론트 데스크에서 소란이 일어나는 소리를 듣고 한 소녀가 모집 광고를 하려고 하는 것 같지만 데스크의 접수원이 그녀에게 그런 끔찍한 조건에서 일하는 사람은 없을 것이라고 말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소녀는 접수 담당자가 누군가를 찾아야 한다고 계속 주장하고 있었고 소란을 피우기 시작해서 킬칠이 무슨 일인지 보러 갔다. 킬칠의 동료가 말하길 이 소녀는 탐사되지 않는 산을 굴착할 광부를 모집하려 하지만 선불을 제공하지 않고 굴착이 성공했을 때만 지불하겠다고 고집한다고 한다. 킬칠은 제정신인 사람이라면 그런 조건에 동의하지 않을 거라며 소녀에게 광산 개발을 위해 투자자를 고용하라고 설득하려 한다. 하지만 소녀는 이번 주 안에 세금을 내지 않으면 광산이 압류될 거라며 그렇게 할 수 없다고 말한다. 바로 그때 커트가 다가와 그런 일을 할 만큼 미친 사람은 자신뿐이라고 말한다. 결국 그는 고향 마을에서 광산 굴착을 도왔던 경험이 꽤 있기 때문이다. 킬칠은 커트에게 정말 수락할 건지 묻는다. 소녀가 제안하는 계약으로는 아예 돈을 못 받을 가능성도 크기 때문이다.
커트가 대답하기도 전에 소녀는 말을 끊고 사실 근육질 난장이를 고용하려 했지. 연약해 보이는 소녀는 아니어서 커트에게 시키면 미안할 거라 말한다. 하지만 어떤 난쟁이든 최소한 은화 10개는 선불로 받아야 하고, 그 소녀는 그만큼 여유돈이 없어서 결국 커트를 데려가기로 결심한다. 커트와 소녀가 떠나자 킬칠은 그가 그 일을 맡게 한 것이 시간 낭비일 것 같아 미안한 마음이 든다. 솔직히 킬칠은 커트가 매춘업소에서 일하는 편이 낫다고 생각한다. 그곳에서라면 많은 돈을 받고 하룻밤을 보낼 수 있을 테니까. 커트에 대한 공상을 하던 중 동료가 그녀의 주의를 끌며 은행 이체가 들어왔다고 알려준다. 마르그레이브가 성벽 작업에 대해 약속한 나머지 돈인 것 같은데 킬칠은 대략 은화 50개 정도일 거라 예상했으나 실제로는 금화 200개의 수표여서 상당한 금액이다. 커트가 그렇게 많은 돈을 벌었다는 사실에 너무 놀란 나머지 킬칠은 바닥에 있던 모래주머니에 발이 걸려 넘어질 뻔한다. 동료가 다가와 조심하라고 말한다. 이 모래주머니들은 일반 모래주머니가 아니라 사람의 만화 양을 측정하는 데 쓰이며 만화가 많은 사람이 닿으면 무거워지기 때문이다. 보통 사람에게는 반응하지 않아 킬칠은 쉽게 들 수 있지만 며칠 전 커트가 들 때 많이 힘들어하는 것을 봤기에 그가 정말 평범한 아이인지 의문이 들기 시작한다. 그동안 쿠르트와 울리시아는 그녀의 캠프사이트로 가기 위해 숲속을 걷고 있는데 도착하자 쿠르트는 조금 걱정이 된다. 텐트가 하나뿐이기 때문이다. 울리시아는 텐트가 둘이 함께 잘 수 있을 만큼 크다고 말하지만 쿠르트는 귀여운 여자와 옆에 누우면 잠들 수 없을 것 같다고 한다. 쿠르트가 그녀를 귀엽다고 부르자 울리시아는 기분이 상한다. 그는 그저 그녀를 아첨하려는 것 같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쿠르트는 진심으로 울리시아가 귀엽다고 생각한다고 말한다. 울리시아는 쿠르트가 정말로 그렇게 생각한 것을 깨닫고 마음을 놓으며 그에게 저녁으로 감자를 건네준다. 그냥 삶은 감자일 뿐이지만 쿠르트가 오랫동안 누군가가 요리해준 적이 없었기 때문에 정말 고마워한다. 그는 또 울리시아가 함께 앉아 식사하는 것에 감사한다. 왜냐하면 골노바와 영웅 파티의 다른 이들은 항상 쿠르트가 그들과 같은 방에서 밥 먹는 것을 거부했기 때문이다. 그날 밤 늦게 쿠르트와 울리시아는 잠자리에 들지만 쿠르트는 잠들기 힘들어한다. 울리시아가 속옷 차림으로 누웠기 때문이다. 그는 딱딱한 상태로 잠들 수 없을 것이니 오늘 밤은 텐트를 떠나 밖에서 자기로 결심한다. 커트가 텐트를 나가자 울리시아는 눈을 뜬다. 그녀는 그냥 잠드는 척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녀는 커트가 자는 동안 자신을 공격할 사람인지 확인하려고 일부러 속옷 차림으로 잠자리에 들었지만 이제 그는 좋은 사람임을 알게 되었다. 다음날 아침 울리시아는 일어나 텐트를 나선다. 나무 옆에서 잠든 커트를 발견하고 그를 밖에 자게 한 게 조금 미안했지만 그녀의 재킷이 수선된 것을 보고는 놀란다. 커트가 곧 깨어나자 그녀는 재킷을 고친 사람이 그인지 묻고 그는 그렇다고 확인한다. 그가 바느질에 재능이 많다는 것에 감탄하며 광산 일도 잘 해낼지 궁금해지기 시작한다. 하지만 이제 와서 다른 사람을 찾기엔 늦었으니 어서 일을 시작하는 게 낫다. 커트는 울리시아에게 채굴할 장소를 정해냈는지 묻지만 그녀는 그냥 무작위로 땅을 파며 귀한 광석을 찾기를 바랐다. 커트는 그녀에게 그렇게 수색하면 절대 찾지 못할 거라고 말하고 훨씬 더 효율적인 방법이 있다고 알려준다. 그는 울리시아를 산의 한 구역으로 데려가서 잠시 주변을 살펴본 후 보석이 가득한 바위를 찾아낸다. 울리시아는 그가 그렇게 쉽게 찾은 것에 충격을 받지만 몇 분 만에 커트는 이 산의 모든 보석을 찾는다. 울리시아는 믿기 힘들어 하는데 만약 이 보석들을 모두 판다면 빚을 갚을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커트는 그녀에게 팔 수 없다고 말한다. 울리시아는 커트가 모두 찾았기 때문에 맞다는 것을 깨닫고 그래서 그가 돈을 가져가게 되지만 그게 그의 의도는 아니었다. 그는 단지 보석을 먼저 마법 결정체로 바꾸면 더 값어치가 올라간다고 말하려 했던 것이다. 커트가 맞았지만 울리시아는 왕국 전체에 10명밖에 없고 그중 몇 명만이 보석을 마법 결정체로 바꿀 수 있을 정도로 숙련된 마법사들이 있다고 말한다. 그런데도 그녀가 그렇게 말하는 동안 커트는 방금 보석 하나를 마법 결정체로 바꾸는 것을 끝냈다. 울리시아는 너무 놀라서 말을 할 수 없는데 커트가 마법 결정체를 만든 것도 놀랍지만
가장 경험 많은 마법사들도 최소 1시간은 걸리는 것을 즉시 만들어냈기 때문이다. 커트가 모든 보석을 수정으로 바꾼 후 그녀가 그것들을 팔게 허락하겠다고 하자 우리시아는 나서서 떠나고 그는 먼저 해야 할 일이 몇 가지 있어서 산에 남아 있어요. 우리시아는 도시 세관에 가서 왕실 수도의 마법 크리스털을 팔고 싶다고 말하지만 마법 크리스털은 엄청나게 귀중하니까. 세관원은 그녀에게 어디서 얻었는지 묻습니다. 그녀가 아무나 만든 것이라고 말하면 믿지 않을 테니까. 그녀는 왕실 가족 문장을 보여줘서 질문하는 것을 멈추게 합니다. 이것은 사실 그녀가 얼마 전에 왕실을 떠난 후로 문장을 잊고 있었던 것에 불과한데 효과가 있어서 세관원은 그녀가 텔레포트원을 이용해 수도로 가도록 허락합니다. 그곳에 도착하자마자 그녀는 오랜 친구의 가게로 가서 미미코에게 마법 보석을 팔 것이라고 말합니다. 미미코는 그것들을 보면서 처음에는 별로 가치 없을 것 같았지만 자세히 살펴보니 보석에 일반보다 10배 많은 만화가 내포되어 있다는 것을 발견하고 그래서 이 크리스털은 각각 10골드의 가치가 있습니다. 우리시아는 커트가 이거를 50개나 준 것에 말문이 막혀 있는데 미미코는 자연스럽게 500골드 동전이 든 가방을 건네줍니다. 하지만 우리시아가 떠나기 전에 미미코는 2가지 부탁이 있습니다. 먼저 그녀는 울리시아가 이 가게에서만 이런 결정체를 팔기로 약속하길 원해요. 이런 강력한 결정체가 규제 없이 돌아다니면 큰 재앙이 될 테니까요. 그리고 2번째로 그녀는 그 결정체를 만든 사람의 이름을 알고 싶어 해요. 울리시아는 첫 번째 조건에는 동의하지만 결정체 제작자의 이름은 허락을 받아야 하니 미미코에게 말할 수 없다고 해요. 미미코는 왕실의 궁정 마법사라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울리시아에게 그 신비한 마법사에 대한 정보를 넘기라고 명령하려 하지만 울리시아는 더 이상 왕실 소속이 아니어서 미미코에게 복종할 의무가 없어요. 미미코는 울리시아가 커트에 대한 정보를 넘기도록 설득할 수 없다는 걸 깨닫고 적어도 그가 다른 나라로 떠나지 않도록 부탁해요. 또 울리시아에게 그에게 왕실에 와서 일하겠다고 동의하면 미미코가 백작칭호와 왕실연구소 전면 출입권 및 모든 혜택을 줄 준비가 되어 있다고 전해달라고 해요. 그 후 울리시아는 미미코의 가게를 떠나고 다음날 아침 산으로 돌아가 커트를 만나지만 자신이 없는 사이에 커트가 집을 통째로 지은 것을 보고 충격을 받아요. 그건 제쳐두고 울리시아는 친구가 커트를 왕실 마법사로 고용하고 싶어 한다고 설명해요. 그가 그 직책을 수락한다면 귀족으로 대우받게 될 것이고 어떤 상황에서도 좋은 급여와 혜택이 보장됩니다. 커트는 정말로 그렇게 인상적인 직업 제안을 받고 있다는 것이 믿기 어렵지만 울리시아는 그것이 진짜 제안임을 확신시켜줍니다. 그녀는 그에게 하고 싶은 것이 무엇인지 묻지만 커트는 거절하겠다고 말합니다. 울리시아는 커트가 거절할 거라고 믿지 못하는데 누구든 왕실 마법사가 될 기회를 잡았을 텐데 왜 그가 포기하는지 이해할 수 없어요. 저도 충격적입니다. 왜냐하면 커트가 그것을 거절하는 이유가 멍청하기 때문입니다. 그는 자신이 다른 사람들보다 우위에 설 자격이 없다고 생각하고 심지어 다시 불꽃용의 심부름꾼으로 돌아가기를 바라는 중입니다. 다시 합류하라고 애걸해야 하더라도요. 불꽃용 얘기가 나와서 말인데 그들은 나무 괴물에게 지고 있습니다. 골노바는 이유는 알 수 없지만 불마법을 쓸 수 없어서 말로퍼스에게 치유를 부탁합니다. 그녀는 오랫동안 그것을 시도하고 있지만 그녀의 치유 마법이 평소처럼 작동하지 않고 있습니다. 골노바는 새로운 사람에게 나무를 쓰러뜨릴 불 마법을 시전하라고 하지만 새로운 사람은 불 마법을 사용하는 법을 모르고 그것은 원래 골노바의 일이기도 하다. 쿠르트가 없으면 파티의 화학 반응이 완전히 무너지고 판단하는 파티가 무너지고 있다는 걸 유일하게 알아차리는 사람이다. 쿠르트는 지금도 유리시아가 여기서 보석을 캐는 것을 도우며 어제 좋은 보석 광맥을 찾았다고 말해 더 많은 보석을 얻을 수 있다고 한다. 유리시아는 그의 열정에 감사하지만 쿠르트가 어제 많은 일을 해서 피곤할까 걱정한다. 그러나 그는 걱정하지 말라고 하며 어제 밤 6시간 잤다고 말한다. 유리시아는 이 말을 듣고 충격을 받아 쿠르트가 어떻게 집을 짓고도 6시간씩 잘 잤을지 계산하기 시작한다. 하지만 쿠르트는 유리시아가 그가 너무 많이 잤다고 화난 것으로 오해하는 것 같아 사과하며 게으름을 만회하겠다고 한다.
유리시아는 언젠가 쿠르트에게 그의 힘이 무엇인지 꼭 설명해줘야겠다고 생각하지만 방법을 몰라서 둘은 그냥 채광하러 출발한다. 쿠르트는 유리시아를 자신이 찾은 곳으로 안내하는데 평범한 숲속 구역처럼 보여도 쿠르트는 여기서 좋은 보석을 찾을 수 있다고 말한다. 그는 그녀에게 500m 이상 파지 말라고 경고하지만 그게 실수로 할 수 있는 일처럼 들리진 않아. 그는 걸어가려고 하자 울리시아가 어디 가냐고 묻고 커트는 다른 채굴 장소로 가는 중이며 나중에 다시 만날 것이라고 설명한다. 울리시아는 하루 종일 파면서 결국 큰 토파즈 보석을 찾는다. 그녀는 마법 보석에서 나온 모든 금화를 커트의 계좌에 넣었는데 그가 찾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번에 그녀가 직접 찾았으니 이 수익으로 세금을 해결할 수 있다. 심지어 커트에게 이걸 마법 보석으로 바꾸게 설득해서 더 많은 돈을 벌 수도 있겠지만 그녀는 그런 일을 하지 않기로 결정한다. 커트의 친절을 이용하고 싶지 않기 때문이다. 커트 얘기가 나오니 그녀는 그가 어떻게 지내는지 보러 가기로 한다. 지금까지 본 바로는 그가 과하게 행동할 것이라는 건 알았지만 8시간 만에 터널 시스템 전체를 만든 건 기대하지 못했다. 커트가 결국 나오면서 울리시아에게 아쉽게도 찾은 보석이 조금뿐이었다고 말한다. 그가 찾은 다른 것들은 쓸모없는 돌덩이뿐이었으니 여기서 끝내면 버릴 계획이라고 한다. 우릴리시아가 바위 카트를 살펴보니 그 바위들이 너무 예뻐서 쓸모없다고 보기 힘들었어요. 그래서 그녀는 그게 뭐냐고 물었어요. 커트는 그것들이 미스릴 광석이라고 설명했지만 커트의 마을에서는 미스릴이 광산에서 아주 흔해서 찾으면 그냥 버린다고 했어요. 우릴리시아는 방금 들은 말을 할 말이 없었고 커트가 어떤 마을 출신인지 궁금해하면서 미스릴을 쓰레기로 여긴다면 어떤 보석을 찾고 있었는지도 물었어요. 커트는 작은 돌을 꺼내어 오리칼럼을 찾고 있었다고 말했어요. 하지만 찾은 것은 작은 상자를 채울 만큼밖에 없었어요. 오리칼럼은 신들의 금속으로 알려져 있는데 한 그램만으로도 수백만의 가치가 있으며 커트는 그걸 그냥 상자에 담아 찾았어요. 우릴리시아는 오리칼럼이 이렇게 흔한 곳에서도 찾을 수 있다는 걸 몰랐어요. 그런데 커트는 어디서든 채굴할 수 있고 단지 땅속 8km를 파야 한다고 말했어요. 우릴리시아는 오늘은 채굴을 그만두기로 하고 찾은 토파즈로 세금도 낼 수 있으니 커트와의 계약은 끝이라고 결정했어요. 그 말은 커트가 다른 일을 찾아야 한다는 뜻이에요. 아직 은행 계좌에 금산이 있다는 이야기를 아무도 해주지 않았거든요. 그가 에이전시로 가는 길에 커트는 반다나를 우연히 만나서 반가워하지만 그녀에게 여기서 뭐 하고 있냐고 묻는다. 반다나는 더 이상 플레임 드래곤의 일원이 아니라고 말하지만 그 말 이상으로 이야기가 있다. 그들의 재앙 같은 임무 후에 골노바는 고급 레스토랑에 가서 맛있는 음식을 먹으려 했지만 커트의 요리와 비교하면 여기 모든 음식은 쓰레기처럼 느껴진다. 골노바는 격분해서 식당을 부수고 돈 한 푼도 내지 않고 뛰쳐나간다. 골노바는 골목길에서 반다나를 만나고 그녀는 그가 그 식당을 부수는 것은 너무 지나쳤다고 말한다. 하지만 골노바는 좋은 음식을 먹는 것만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반다나에게 커트를 찾아가서 강제로라도 돌아오게 하라고 명령한다. 심지어 뼈를 부러뜨리더라도 골노바는 분명히 정신이 온전하지 않아서 반다나는 그와 말싸움을 하지 않는다. 그녀는 골노바의 텔레포트 수정구슬을 빼앗아 골목을 뛰쳐나간다. 그녀가 떠날 때 도시 경비들이 골노바의 위치로 다가오는 것을 보고 텔레포트 크리스탈이 없기 때문에 그는 분명 식당에서 한 일로 체포될 것이다. 게다가 마를라푸스는 교회에 호출되어서 플레임 드래곤 파티는 공식적으로 끝났어. 하지만 그녀는 골노바가 정신이 이상해진 것에 대한 대부분의 세부사항은 빠뜨렸다. 커트는 플레임 드래곤이 해체됐다는 소식을 듣고 실망했어. 왜냐하면 그럼 다시 합류할 수 없기 때문이지만 반다나는 왜 처음부터 다시 돌아가고 싶은지 이해하지 못했어. 커트는 그가 골노백에 빚이 많다고 설명했지만 그는 아직도 골노바가 얼마나 못된 사람인지 전혀 몰라서 그와 함께 일할 수 없게 된 것이 정말 슬퍼했어. 반다나는 반면에 골노바에 대해 별로 신경 쓰지 않았어. 그는 단지 커트를 감시하기 위한 허구의 이야기였으니까. 어쨌든 커트가 그가 에이전시로 가던 중이었기 때문에 반다나는 그가 일자리를 찾고 있다고 안전하게 추측할 수 있다고 생각했고 만약 그렇다면
그녀는 그에게 딱 맞는 일이 있다고 생각했어. 그녀의 친구가 최근 그녀의 작업장에 도움을 줄 사람을 찾고 있었고 이 일은 괜찮은 직업이 될 거야. 왜냐하면 그 친구는 아틀리에 마스터이기 때문이야. 세계에는 몇 안 되는 아틀리에 마스터들이 있으며 이들은 모두 매우 중요한 인물이라 그 영향력은 자작과 견줄 만하다. 반다는 커트에게 그 직업을 수락할지 묻고 커트는 흔쾌히 수락한다. 그래서 그녀는 그에게 지도를 건네며 길을 떠나게 한다. 결국 커트는 아틀리에 마스터의 작업장에 도착하지만 이곳이 평범한 집처럼 보여 다소 혼란스러워한다. 그가 문을 두드리자 작은 요정 소녀가 문을 열어준다. 처음에 커트는 아틀리에 마스터가 이렇게 어린 소녀일 줄 몰라 다소 충격을 받지만 미셸이 사실은 마스터의 조수라고 설명한다. 그렇다면 커트는 자신이 일을 하러 왔다고 말하고 미셸은 가능한 모든 도움이 필요하다며 크게 기뻐한다. 그녀는 커트를 부엌으로 안내하고 커트가 발을 들여놓자마자 데비 존스의 사물함 냄새가 진동한다. 미셸은 이곳이 지저분한 것을 사과하지만 마스터가 쉬지 않고 일해 아직 제대로 청소할 시간이 없었다고 말한다. 바로 그때 마스터가 미셸을 부르자 그녀는 달려가서 커트에게 부엌 청소를 도와달라고 부탁한다. 커트는 아틀리에 마스터를 도울 줄 알았기에 조금 실망했지만 집안일은 그가 하기에는 충분히 간단해서 곧바로 일을 시작한다. 30분 후 커트는 부엌 전체를 청소했고 미셸은 다음에 무엇을 해야 하는지 별로 알려주지 않아 그는 미셸을 찾아 복도를 배회하기 시작한다. 복도 한쪽에서 문을 발견한 그는 노크를 하고 안에 있던 소녀가 들어오라고 말한다. 하지만 커트가 들어가자 소녀가 침대에서 거의 몸을 만지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된다. 커트는 당황하며 방해한 것에 대해 사과하지만 소녀는 그런 모습으로 커트를 본 것에 개의치 않는 듯하다. 커트가 미셸을 찾고 있다고 말하자 소녀는 미셸이 지하실에 있다고 알려준다. 커트가 미셸을 찾으러 가려다 소녀의 배에 난 어두운 자국을 발견한다. 그는 그것이 저주임을 알아차리고 소녀에게 가까이서 자세히 봐도 되냐고 묻는다. 소녀는 허락하고 커트는 그녀에게 다가가 저주받은 부위를 만지기 시작한다. 이런 저주는 보통 영향을 받은 부위, 즉 주변의 내부 장기를 파괴하기 때문에 소녀가 음식을 먹기가 엄청나게 힘들 것이다. 하지만 그녀의 위장은 아직 멀쩡해서 커트는 음식을 만들어주겠다고 제안한다. 한편 율리시아는 미미코를 만나 커트가 발견한 미스릴과 오리알쿰에 대해 논의한다. 커트는 이번에도 그것들을 마법 결정으로 만들지 않았는데도 가치가 5만 골드 코인 이상이라 율리시아는 점점 걱정하기 시작한다. 그녀는 미미코에게 사람들이 커트의 기술을 알게 되면 어떻게 될지 묻고 최선의 경우 커트가 납치되어 노예로 팔릴 것이라고 한다. 최악의 경우 너무 위험한 존재라 암살당할 수도 있다. 미미코는 율리시아에게 커트를 어떻게 할 계획인지 묻고 지금까지 율리시아는 그를 아틀리에 마스터로 키우려고 생각하고 있었다. 그렇게 하면 아무도 그를 이용하지 못할 만큼 충분한 힘을 갖게 될 것이다. 그리고 자신은 그의 보디가드로 일할 계획이지만 커트가 모두 동의하게 하는 것은 어려울 것이다. 그는 자신의 실력이 얼마나 뛰어난지 너무 둔감하고 더 나쁜 건 자신을 끊임없이 과소평가한다. 그래서 율리시아는 커트가 문제에 빠지기 전에 무언가를 해야 한다. 한편 커트는 아까 만난 소녀를 위해 죽을 막 끓였는데 갑자기 미셸과 아틀리에 마스터 오펠리아가 지하실에서 나온다. 둘 다 주방이 더 이상 생물학적 위험구역이 아니라는 것에 놀라고 게다가 커트가 그렇게 짧은 시간에 치운 것에 더 놀란다. 오펠리아가 커트가 죽을 끓이고 있는 것을 보고 커트는 자신이 만난 방 안의 소녀가 배가 고프다고 해서 그렇다고 설명한다. 오펠리아는 커트가 그 소녀를 만난 것에 대해 걱정하는 것 같아서 그녀는 그에게 그녀에 대해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겠다고 약속하게 해요. 커트는 약속하고 오펠리아는 오늘 집에 가도 된다고 말하며 3개의 은하도 건네줍니다. 커트는 주방 청소만 했는데 이렇게 많은 돈을 받는 것에 놀라지만 그녀는 그가 열심히 일했으니 당연하다고 하고 내일 다시 오라고 합니다. 조금 후 오펠리아는 커트가 만든 죽을 들고 소녀의 방으로 가서 그녀에게 다른 사람들이 그녀를 볼 수 없도록 해달라고 상기시켜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커트는 위협적이지 않아 보여서 오펠리아는 그가 비밀을 누설할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될 것 같다고 생각해요. 리제는 아직 먹지 않았기 때문에
오펠리아는 그녀에게 잠깐 기다리라고 하고 죽의 독이 묻지 않았는지 시험합니다. 하지만 리제는 그럴 필요 없다고 말해요. 그녀는 커트와 잠깐 이야기했을 뿐이지만 직감이 그가 좋은 사람이라고 느낀다고 합니다. 게다가 이미 저주가 이 정도로 진행된 상태에서 그녀를 독살하려는 건 의미가 없었겠지. 그녀는 주변 사람들 모두를 의심하며 살아야 했으니 이번만큼은 누군가를 완전히 믿고 싶어해. 오펠리아는 이해해서 그녀에게 죽을 끼우게 하지만 리제는 첫 씹을 먹고 나서 땀을 흘리며 바닥에 쓰러진다. 오펠리아는 쿠르트가 정말 음식을 독살했을 거라고 생각해서 그를 찾으려 하는데 갑자기 리제가 다시 일어나서 괜찮다고 말한다. 사실 저주는 풀려서 더 건강하다고 느끼고 있다. 오펠리아는 지금 일어난 일이 어떻게 가능한지 모르겠어. 왜냐하면 그런 저주는 쉽게 풀 수 없거든. 하지만 분명히 쿠르트가 만든 음식으로 풀린 게 틀림없어. 바로 그 순간 리제에게 저주를 걸었던 비밀 조직이 회의를 열고 있는데 그들은 방금 저주가 풀린 걸 알고 충격에 빠져넣었다. 그들은 안전한 거리에서 리제를 죽이기 위해 그것을 사용하려 했지만 이제는 더 과감한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다. 그날 저녁 오피리아와 리제는 급히 논의할 일이 있어 미미코의 가게로 향한다. 리제는 후드를 벗고 미미코와 율리시아가 그녀의 얼굴을 보자마자 그녀가 나라의 셋째 공주임을 알아본다. 오피리아는 강력한 저주가 리제에게 걸려 암살 시도가 있었음을 설명한다. 누가 저주를 걸었는지는 확실하지 않지만 리제는 구르무크 왕국의 왕과 프랑스와 공주 사이의 외동딸로 두 나라 사이 평화의 상징과 같고 셀마는 분명 전쟁을 일으키려 한다. 미미코는 리제가 무사해 다행이라 생각하지만 그렇게 강력한 저주를 혼자서 풀었다는 사실에 놀란다. 하지만 리제는 자신이 혼자서 한 것이 아니라고 말한다. 사실 저주는 커트라는 남자가 풀었고 두 사람이 커트라는 이름을 듣자마자 당황한다. 우리차는 여전히 리즈를 괴롭혀온 저주가 죽그릇 하나로 깨졌다는 사실을 믿기 힘들어하고 있어요. 이제 그녀는 커트가 정말 미친 짓도 할 수 있다는 걸 알지만 그는 하루 종일 혼자 내버려 두었는데 결국 공주를 구했거든요. 그들은 어느 시점에 커트의 도움에 대해 보상할 예정이지만 그 전에 미미코는 저주를 책임진 사람을 찾아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보통 리즈 방에는 저주 방지 주문이 있는데 누군가가 그녀가 저주를 받기 전에 그것을 훼손했을 거예요. 그 당시 리즈 방에 접근할 수 있었던 사람은 왕국의 3명뿐이에요. 아리스카테스 아들의 왕실 원정대 사령관, 에제도라 교회의 주교인 트리스탄 메인울프, 왕국의 세 번째 여왕. 하지만 그들은 허위 고발을 하는 일이 없도록 구체적인 증거를 먼저 확보해야 해요. 오펠리아는 범인을 유인하기 위해 함정을 설치하자고 제안했고 이미 완벽한 아이디어를 떠올려 두었어. 리제는 최근 15살이 되었기 때문에 왕실 관습에 따라 집을 떠나 1년 동안 훈련을 받아야 해. 암살 시도 뒤에 있던 사람들이 다시 그녀에게 접근하려 할 테니 오펠리아는 가짜 아틀리에 마스터를 만들어서 리제가 훈련하러 간 것처럼 속이기로 했어. 암살자들은 아틀리에 마스터에 대한 정보를 얻어 공격 계획을 세우려고 할 테고 그럴 때 그들은 바로 오펠리아의 함정에 빠질 거야. 하지만 가짜 아틀리에 마스터가 되기 위해 뛰어난 업적을 가진 사람을 찾아야 하는데 유리시아는 완벽한 인물을 알고 있어. 그녀는 쿠르트가 만든 마법 수정 중 하나를 오펠리아에게 보여주었고 오펠리아는 곧바로 그것이 지금까지 본 것 중 가장 뛰어난 품질의 수정임을 확신했어. 쿠르트에 대해 말하자면 다음날 그는 오펠리아 집으로 다시 와서 일하려 했지만 도착하자마자 그녀의 문에 편지를 봤어. 그녀는 자리를 비우고 있다고 적혀 있었어. 그는 미셸을 만나서 무슨 일이냐고 물었고 미셸은 어제 그가 떠난 후 오펠리아가 갑자기 리제와 함께 나갔으며 아직 돌아오지 않았다고 설명했어. 안타깝게도 오늘은 커트가 할 일이 없어서 그는 실망한 채 집을 나와 길드로 가서 음식을 먹기로 한다. 그가 식사하는 동안 옆 테이블에서 파티가 대화하는 소리를 우연히 듣게 된다. 그들은 포터가 병에 걸려서 당황하고 있었고 포터 없이는 다음 임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한다. 새 포터를 구하기 위한 광고를 낼 시간도 없어서 결국 임무 자체를 취소해야 할 것 같다. 커트는 생각해보고 자신이 포터 일을 감당할 수 있다고 확신해 그들의 테이블로 가서 자신을 소개한다. 그는 대화를 엿들었으며 전투는 형편없지만 포터로서 팀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자신있게 말한다. 스티나는 커트 같은 왜소한 녀석이 힘든 일을 감당할 수 없다며
그가 포터가 된다는 생각을 비웃는다. 칸즈는 그녀의 머리를 한 대 때리며 동생의 무례한 행동을 커트에게 사과하지만 자신도 커트가 포터 일을 할 수 있을지 의심한다. 이 일은 매우 노동집약적인 작업입니다. 특히 파티가 200kg이 넘는 골렘들을 상대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커트는 자신이 200kg도 쉽게 들 수 있다고 말합니다. 사실 이를 증명하기 위해 그는 그 자리에서 단조와 칸즈를 모두 들어 올리며 칸즈가 150kg가 넘는 갑옷을 입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힘들이지 않는 듯 보입니다. 커트는 분명히 능력을 입증했기에 파티는 그를 짐꾼으로 고용하기로 동의하고 임무 장소로 가는 도중 모두가 커트에게 제대로 자기소개를 합니다. 칸즈는 파티의 중갑전사지만 검을 가지고 있음에도 보통 권투를 주로 합니다. 한편 단조는 사무라이이고 스티나는 레인저입니다. 또 다른 팀원이 한 명 더 있지만 감기에 걸려 아파서 그날 대신할 사람으로 커트를 고용해야 했습니다. 그들은 그가 팀에 합류한 것을 기쁘게 여기며 커트는 무능한 자신에게 기회를 준 것에 감사 인사를 합니다. 그들은 그가 무슨 말을 하는지 확신하지 못한다. 무능한 사람이 400kg를 웜업하듯이 스쿼트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들은 커트의 유머 감각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그들은 계속 걸어가지만 갑자기 커트가 공격당해 비명을 지른다. 모두 즉시 뒤돌아가 그를 구하려 하지만 그가 슬라임과 싸우고 있는 모습을 보고 혼란스러워한다. 커트는 정말로 당황하고 있어서 스티나는 진정하라고 말하며 슬라임의 핵심만 파괴하면 죽일 수 있다고 알려준다. 커트는 그녀의 조언을 따르려 하지만 슬라임의 핵심을 찌르려 할 때 칼이 전혀 뚫리지 않고 결국 자신을 찌르고 만다. 커트가 혼자서 죽일 수 없다는 것이 분명해지자 스티나가 대신 슬라임을 처리하지만 커트의 공격 실력이 형편없다는데 놀란다. 그는 싸움 실력이 거의 제로라고 말했지만 이렇게 나쁠 줄은 몰랐다. 커트는 자신이 쓸모없다며 사과하지만 모두가 그럴 필요 없다며 그의 임무는 퀘스트에서 짐을 나르는 것이니 싸움은 모두에게 맡기라고 말한다. 커트는 자신이 완전히 실패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지만 파티원들은 그에게 화를 내지 않는다. 드래곤팽에 있을 때와는 전혀 다른 배우라서 이렇게 착한 동료들을 만나서 다행이라고 생각한다. 그들은 결국 동굴에 도착하지만 꽤 어두워서 스티나는 주변에 빛나는 이끼를 퍼뜨려 밝게 만든다. 동굴이 밝혀지자 커트는 바위 위에 똥이 있는 것을 보고 걱정해야 하는지 스티나에게 묻는다. 스티나는 그것이 고블린의 똥이라며 신선한 것으로 보아 이 동굴 어딘가에 고블린 둥지가 있을 거라고 말한다. 커트는 조금 당황하는데 슬라임도 못 죽이는데 고블린을 이길 수 없을 거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칸즈는 나머지 멤버들이 몇몇 고블린은 처리할 수 있으니 걱정하지 말라고 한다. 다만 고블린 무리를 만나면 절대 이길 수 없으니 반드시 그런 상황은 피해야 한다고 덧붙인다. 그래서 그들은 계속 더 깊은 동굴 속으로 들어간다. 결국 그들은 유적지에 도착하고 걷다가 커트는 이 벽에 이상한 점을 발견한다. 바로 그때 스티나가 고블린을 발견하고 최대한 빨리 죽이려고 하지만 이미 늦었다. 고블린은 이미 지원군을 불러왔고 지금 그들은 앞과 뒤에서 몰려오는 거대한 고블린 떼를 듣고 있다. 보고서에는 여기서 이렇게 많은 고블린이 나타날 줄 몰랐는데 이제 도망칠 곳이 없다. 그래서 스티나는 단조에게 계획이 있는지 묻기 위해 돌아선다. 하지만 이 확률로 볼 때 그들이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은 끔찍한 죽음을 맞이하는 것뿐이다. 커트가 일어나서 모두에게 벽에 숨겨진 비밀 통로를 발견했다고 말한다. 그건 정말 좋은 소식이지만 통로가 있어도 고블린들을 피할 수 없으니 주의가 필요해요. 단조와 켄스는 스티나에게 고개를 끄덕이고 그녀는 그들이 자신에게 무엇을 요구하는지 이해하며 커트를 비밀방으로 데리고 들어가 문을 닫습니다. 커트는 단조와 켄스가 여전히 문 밖에 있는데 왜 그랬는지 이해하지 못하지만 이것이 그들이 원하는 바였습니다. 켄스는 커트에게 모두 함께 도망가면 고블린들이 추적할 거라 말하며 자신과 단조가 고블린들을 유인해 커트와 스티나가 도망칠 시간을 벌 거라고 합니다. 커트는 그들을 두고 가고 싶지 않지만 스티나는 돌아갈 수 없다고 말합니다. 스티나도 동료를 두고 가고 싶지 않지만 커트는 전투 능력이 전혀 없고 스티나의 전투 실력도 기껏해야 평균이라 둘이서만 움직이는 게 더 낫다고 합니다.
게다가 단조와 켄스가 어떻게든 살아남을 거라 확신한다고 덧붙입니다. 하지만 그건 완전한 자기 최면이었죠. 왜냐하면 단조와 켄스는 이곳에서 죽을 걸 알고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친구를 지키기 위해 죽는 것은 전사가 가질 수 있는 최고의 영광이기에 그들은 전혀 후회하지 않는다. 스티나는 커트에게 서둘러야 한다고 말하며 출구를 찾기 위해 주변에 빛나는 이끼를 뿌린다. 하지만 그녀가 끔찍하게도 알게 된 것은 여기가 평범한 비밀방이 아니라 보스방이며 이제 그들은 철제용과 함께 갇혔다는 것이다. 한편 마을로 돌아온 리제는 커트를 다시 만나고 싶어 유리시아에게 그의 여관으로 데려다 달라고 부탁한다. 유리시아가 자물쇠를 따고 그녀와 리제는 커트의 방에 들어가지만 놀랍게도 그가 그곳에 없다. 갑자기 누군가의 목소리가 들려오는데 커트를 찾는다면 그는 북동쪽 동굴로 임무를 떠났다고 한다. 유리시아는 누가 말하는지 전혀 모르기에 그 사람과 마주하기 위해 방을 급히 나선다. 하지만 밖에 도착했을 때 벤다운은 이미 사라지고 없었다. 그녀는 방금 일어난 일에 혼란스러워하지만 만약 커트가 정말로 동북쪽 동굴에 있다면 그는 심각한 위험에 처했을지도 모른다. 울리시아가 아는 바로는 최근 그 동굴 근처에서 고블린 사냥 훈련 프로그램이 열렸기 때문에 살아남은 고블린 중 일부가 그 동굴에 둥지를 틀었을 수도 있다. 울리시아는 커트를 도우러 갈 거라며 리세에게 여기서 기다리라고 하지만 리세는 자신도 함께 가고 싶다고 말한다. 울리시아는 괴물들로 가득한 동굴에 공주를 끌고 가는 게 안전하지 않다고 생각하지만 리세는 어릴 때부터 마법을 훈련해왔기 때문에 자신을 지킬 수 있다고 자신한다. 게다가 울리시아가 리세를 지키기로 되어 있으니 혼자 두는 것은 무모한 일이다. 결국 울리시아는 리세를 데리고 가기로 동의하고 두 사람은 동굴로 향한다. 그리고 벽에 신선한 빛이 나는 이끼가 있어 누군가 최근에 이곳에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리세는 자신에게 감각 강화 마법을 시전하고 울리시아는 그녀가 커트의 흔적을 찾기 위해 귀를 기울일 거라고 생각하지만 리세는 네 발로 기어다니며 커트를 냄새로 찾기 시작한다. 그녀는 그와 함께 있었던 시간이 최대 10분 정도였지만 그 시간만으로도 그의 냄새를 외웠고 조금 더 냄새를 맡은 후에 커트의 냄새도 감지했습니다. 그녀는 이 복도에서 싸움이 벌어지고 있는 것도 들었고 그래서 율리시아에게 알리며 그녀가 도울 수 있도록 능력치를 올려주었습니다. 단조브와 칸츠는 한동안 고블린들과 좋은 싸움을 벌이고 있었지만 이 상태로는 오래 버티지 못할 것입니다. 다행히도 둘 중 누군가 치명상을 입기 전에 율리시아가 달려들어 한 번의 공격으로 모든 고블린을 베어 넘겼습니다. 한편 비밀의 방 안에서 신하는 무릎을 꿇고 패배를 인정합니다. 용골렘과 싸울 방법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자신 때문에 커트가 이 난장판에 휘말린 것을 사과하며 두 사람이 여기서 죽을 거라 말하지만 커트는 이런 놈들을 많이 상대해봤으니 걱정할 것 없다고 말합니다. 그는 용을 향해 걸어가고 용이 공격하려 할 때 공중으로 뛰어올라 꼬리 위에 착지합니다. 커트는 단검을 사용해 가볍게 툭 치자 용의 꼬리 전체가 잘려나갔습니다. 그는 모든 용의 사지에 똑같이 시도하며 친아도 믿기 힘든데 슬라임을 못 죽이던 그가 용을 이렇게 쉽게 물리치다니. 솔직히 지금은 좀 무서워하는데 큐다운은 왜인지 이해하지 못해. 채굴 골렘은 그의 일상이라서. 바로 그때 울리시아가 쿠르트가 괜찮은지 확인하러 비밀방에 뛰어들고 그가 용 골렘 조각들 앞에 서 있는 걸 발견해. 쿠르트는 그녀를 보고 기뻐하며 친구들을 구해달라고 부탁하는데 다조와 간즈가 아직 위험에 처했을지도 모른다고. 하지만 울리시아는 이미 그 둘을 구했다고 말하며 다소 부상당했을지라도 괜찮을 거라고 해. 모든 사람들이 안전한 지금 다 함께 비밀방에 모여 몇 가지를 논의한다. 먼저 간즈와 다조는 울리시아가 그들을 구해줘서 고마워하지만 그녀는 걱정하지 말라고 말한다. 더 중요한 건 그녀가 쿠르트에게 할 말이 있어서 그가 용 조각들을 옮기고 있는 동안 새 애셸리에 대해 알려준다는 것이다. 그녀가 그에게 참여하고 싶은지 물어보지만 쿠르트는 지금 이 파티의 일원으로 일하고 있기 때문에 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칸즈는 그녀에게 그들의 파티에 대해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고 말한다. 울리시아의 제안은 훌륭한 기회이니 쿠르트에게 받아들이라고 격려하고 칸즈와 다른 이들이 괜찮다고 하니 쿠르트는 그 제안을 받아들인다.
울리시아는 또한 그녀의 상점 보호를 위해 몇 명의 모험가를 고용해야 한다고 말하며 칸즈와 다른 이들에게 역할을 맡아줄 수 있냐고 묻고 그들은 기꺼이 하겠다고 한다. 이 좋은 소식을 들은 칸즈는 돌아가면 파티를 열자고 제안한다. 그리고 도시 얘기가 나오니 울리시아는 쿠르트에게 돌아가면 능력치를 평가받으라고 상기시키는데 그녀는 평가를 해줄 사람을 찾았기 때문이다. 몇 시간 후 쿠르트는 에이전시에 도착하여 미미코를 만난다. 그녀는 자신이 왕실 궁정 마법사라고 말하며 그의 인상적인 기술에 대해 많은 이야기를 들었다고 하여 전투 후의 기술에 대한 평가를 위해 왔다고 한다. 감정이 끝나자 미미코는 커트에게 그의 비전투 기술이 모두 B등급이라고 말하지만 그건 완전한 거짓말이었다. 그녀가 얻은 측정값에 따르면 커트의 모든 기술은 트리플 S등급이고 그의 모노폴은 그녀가 이제껏 본 것 중 가장 크다. 그녀는 자신이 적성 검사를 수행한 사람이어서 다행이라고 생각한다. 만약 누군가 커트가 얼마나 강한지 알게 된다면 국가적 재앙이 될 테니까. 사실 증인을 현장에서 제거해야 할지도 모르니 방금 이 모든 이야기를 들은 킬슈엘에게는 나쁜 소식이다. 이것으로 1화가 끝났다.